설마 이까짓 게 징역겠어? 징역을 피하려다가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국세청 전산말 기술 상상 초월이에요.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죠. 아들한테 집 좀 사라고 돈 좀 보탰는데 이게 징역일까요? 사용증만 쓰면 세금 없다던데 진짜인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시죠. 오늘은 가족 간의 현금 징여에 대해서 실제로 이자 없이 얼마까지 인정이 되는지 조사를 해본 조사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마 이까짓 게 징여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주목! 법을 잘 몰라서 세금 폭탄 맞는 일 없도록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가족 간의 현금 징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징여세란 무엇이죠?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징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다 징여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한테 그냥 공짜로 주고 싶잖아요. 뭔 이자를 받아 몇 개월밖에 안 빌리는데.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형제끼리는 칼같이 받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 가족한테 무상으로 주는 돈 다 징여로 가세야? 또 그건 아니에요. 법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걸 징여세법에서는 징여세 공제 한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특히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한테 주는 돈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하고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 친족 1,000만 원, 배우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돼요. 배우자는 크죠. 공동생활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세무사의 팁. 요새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2천만 원만큼 징여를 바로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늘어났어요. 예전보다는. 그만큼 경제, 세무적인 지식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늘어나신 거겠죠. 하지만 아직 모르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이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년 후에 2천만 원까지 주시고 미성년자 지난 이후에는 5천만 원까지 주셔서 징여세 공제 한도만큼은 무상으로 편하게 징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 간의 차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될까요? 무조건 하셔야죠. 아까 가족 간의 현금 징여로 간주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징여가 아니다, 차용이다라고 입증을 받으려면 열심히 소명을 해야겠죠. 그때 차용증 꼭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어떤 요소가 필요할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작성 일자, 돈을 빌린 시점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겠죠. 대여 금액,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셔야 되고, 이자, 시중금리 기준으로 4.6%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4.6%를 권장을 드리고요. 또 상환 계획, 월별인지 일별인지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차용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하셔야겠죠. 2억까지는 이자를 안 내도 된다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자를 1%라도 지급하시길 권장합니다. 무이자, 원칙적으로는 징여 맞죠. 누가 은행에 넣어둘 돈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니까 징여가 맞으니까 무조건 이자는 조금이라도 지급을 하셔서 정당성을 소명을 받으시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2억까지 이자 안 내도 된다고 또 법이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무이자로 2억 정도는 빌렸는데 1년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법이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준 겁니다. 정화산 차용증도 없어. 이전에 여러 번 무이자로 대여한 이력도 있어. 징여로 가세가 될 여지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제로 차용증을 인정을 받으면은 원금 상환을 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금 상환 꼭 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은 원금이 채권자의 통장에 찍히는 그 순간까지 관리할 거예요. 여기서 세무사의 팁, 차용증 작성 시 빌린 시점에 무조건 공증 또는 내용 증명을 보내놓으세요. 우체국 가셔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게 내용 증명이거든요. 발송할 날짜가 확정일자의 효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말 기술 상상 초월이에요. 문서 감식기 등으로 사후 작성한 사실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제가 또 국세청 출신이잖아요. 차용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 이자 없이 얼마까지가 안전할까요? 상증세법상 금전 무상 대출에 대한 이익의 징여라는 법이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림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그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 징여로 가세한다는 규정이에요. 즉 현재 법정 이자율 4.6%, 1천만 원으로 역산해서 금액을 계산하면은 약 2.17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금액 대여하셔도 적격 증빙 다 갖춰 놓으시고 마지막에 언급 사항까지 한다면 안전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차용이란 사실 인정받으면 끝난 걸까요? 우리 국세청
부채 사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실제로 무이자라고 대여했다고 해서 원금 상환이라는 게 채무의 본질이죠. 그 원금이 상환돼서 통장에 찍히는 순간까지 관리가 될 거예요. 실제 저도 근무 당시에 가족 간의 차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상환의 내역에 대한 소명을 받곤 했습니다. 다른 세금 이슈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자 소득세라는 부분이 있어요.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법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증여세 피하려다가 나중에 차입에 대한 소명도 어려워. 이자 소득세도 많이 나올 것 같아. 뭐가 더 나은지 판단이 안 서. 이때는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긴 영상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새 같은 시기 집 사기 굉장히 어려워요. 돈 없으면 부모님한테 차용하세요. 대신에 무상으로 2억까지는 괜찮다는 얘기 듣고 돈 빌리고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자 지급 조금은 하셔라. 부모님한테 그 정도 용돈 드리셔야죠. 그리고 반드시 차용증에 대한 거 내용 증명이나 공증 받아 놓으시고 원금 상환 잊지 마시고 말은 쉽지만 장기적인 플랜이나 계획 세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도움 받고 싶으시면 연락 편하게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세무는 보라 몸보라 세무사였습니다.